정자야,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아. 서울 동작구에 사는 70세 김정자 할머니, 산책을 함께하는 친구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본인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자신을. 더 큰 충격은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또 줄었습니다. 예년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일부러 고기 반찬을 챙겨 먹고 아침마다 계란을 삶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단백질은 챙겼는데 왜 기력은 더 떨어질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고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느낍니다. 뭔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20년 넘게 노인의학과 가정의학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흡수와 전달 과정이 막혀 있으면 고기든 계란이든 결국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약국에 가지 않아도 밥상에서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 단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산책을 시작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 의학적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앉아 제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챙겨 먹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워요. 차트를 확인해 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관리가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근육량 검사 수치만큼은 분명히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김 할머니의 표정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단백질은 그냥 고기, 계란 먹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가 근육 합성에 쓰였다면 60대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챙겨 먹었던 고기 반찬과 아침마다 드시던 삶은 계란이 떠오른 거죠. 내가 잘못 먹은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몸이 안 받았던 거네. 허탈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지금부터 드시는 음식이 달라질 거예요. 결국 핵심은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느냐입니다. 김 할머니는 의자를 고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 시간이 쌓이면 차이가 큽니다. 60대가 되면 30대 때 근육의 70%만 남는 거죠.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는 차트를 넘기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흡수되느냐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근육이 줄어드는 의학적 원리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30대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자 할머니에게 차트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근육은 매년 약 1%씩 줄어들어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60대가 되면 30대 시절의 근육량에서 70%만 남습니다. 남은 30%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김 할머니는 눈이 커지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운동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운동은 집을 짓는 인부와 같고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인부가 있어도 벽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것처럼 근육을 지탱할 재료가 없으면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창고예요.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막아줍니다. 셋째,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치지 않게 합니다. 넷째, 체온 유지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회복 속도까지 늦어집니다. 김 할머니는 순간 지난 겨울 감기에 한 번 걸리면 몇 주씩 끓었던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오래간 것도 생각나셨습니다. 아, 이게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서 그런 거였군요. 표정에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제 몸도 이미 늦은 건가요?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서 몸은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렇다면 단백질 부족과 근육 감소가 불러오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김정자 할머니에게 저는 차트를 보여드리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근육이 줄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보행 능력이 약화됩니다. 예전에는 5분이면 가던 거리가 이제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평지 걷기도 힘들고 계단은 더 버겁습니다. 김 할머니도 최근 시장에 다녀오면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앉아 쉬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엔 감기가 와도 금세 나았는데 이제는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심지어 가벼운 기침이 몇 주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면역 호르몬이 줄어든 탓입니다. 셋째,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칼에 베었거나 넘어져 상처가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며칠 만에 아물었는데 이제는 몇 주씩 가기도 합니다. 근육이 회복력에 관여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는 곧 회복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만성 피로가 나타납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도 충분히 자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기력이 회복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김 할머니도 밥은 꼬박꼬박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근육 감소의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늘 피곤하다면 반드시 단백질과 근육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딱 그래요.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작은 상처도 오래가요. 밤에 푹 자도 아침에 피곤하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신호예요.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근육까지 도달하도록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왜 현실적으로 채우기 어려운 걸까요? 그럼 선생님, 저는 도대체 얼마나 단백질을 먹어야 하나요? 김정자 할머니가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 특히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적정량이에요. 김 할머니의 체중은 60kg. 그렇다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최소 72g에서 많게는 90g입니다. 제가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아세요? 계란으로 치면 하루 12개 분량입니다. 닭가슴살이라면 약 300g이 넘는 양이죠.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하루 두세 개만 먹어도 물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식품만으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젊었을 땐 먹은 단백질의 80%가 근육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엔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서 절반 이하만 근육에 갑니다. 즉, 똑같이 80g을 먹어도 실제 근육으로 가는 건 40g도 안 되는 거죠. 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기를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났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백질을 먹었어도 근육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자가 답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 근육 합성에 필요한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은 것이 근육이 되는 거죠.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걸 먹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던 밥상 속에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나 있죠. 이제부터 그 세 가지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김정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새우요? 그거 그냥 국물 낼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비싸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단순히 국물용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저렴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작은 한 줌 약 20g만 드셔도 단백질이 무려 15g 들어 있습니다. 계란 3개 분량과 맞먹는 양이죠. 게다가 건새우는 단순히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되는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은 단백질을 실제로 근육으로 합성하도록 돕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즉, 고기나 계란에서 얻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지 못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건새우는 아연 덕분에 이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먹은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붙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인 셈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이성순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없어 10분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찬에 건새우를 조금씩 추가한 지 2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늘었습니다. 보행 속도도 빨라지고 다리에 힘이 붙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놀랍습니다. 건새우 한 봉지는 계란 한 판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함량은 훨씬 높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치 가격이면 건새우는 한 달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평생 국물 낼 때만 쓰던 건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 덩어리였다니 몰랐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건새우는 근육, 뼈, 면역력을 동시에 챙겨주는 삼박자 식품입니다. 밥상에 자주 올리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여기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황태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김정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에이, 황태는 그냥 해장국 끓일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황태를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황태는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단백질 흡수제입니다. 황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겨울철 차가운 바람에 얼고 다시 녹고 또 얼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풀어집니다.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단백질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훨씬 잘 되는 겁니다. 일반 생선을 소화하는 데는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황태는 2시간 이내로 소화가 끝납니다. 위장이 약해진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단백질 식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9에서 85g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살코기 100g의 단백질이 약 19g이라는 걸 감안하면 황태는 그보다 4배 이상입니다. 닭가슴살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기름기가 거의 없어 드신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황태는 단백질뿐 아니라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해장국 재료로 쓰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황태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 피로를 풀어주는 아미노산, 음식 에너지를 변환해주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또 황태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황태 한 마리로 국을 5번은 끓일 수 있고 찢어서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로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황태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고기보다 흡수율이 더 좋아 피부와 관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황태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반찬으로 더 많이 썼을 걸 그랬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황태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모두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식물성 단백질이라며 과소평가하는 바로 그 식품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김정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콩은 그냥 밥에 넣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단백질 보충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콩을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검은콩은 그 이상입니다. 저는 검은콩을 스마트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단백질이 많은 게 아니라 근육으로 단백질을 제대로 보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검은 색소에 있습니다. 검은콩의 까만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43g 들어 있습니다. 일반 콩삼 16g보다도 높고 두부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아서 근육 합성 효율도 뛰어납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기영이 어르신은 검은콩을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내려갔고 다리가 무겁지 않아져서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콩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약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검은콩의 장점은 근육만이 아닙니다. 눈 건강 안토시아닌이 노화를 늦추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혈관 건강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전신 건강 항산화 효과로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옛날부터 검은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40%나 들어있어서 영양가 면에서는 쇠고기 못지않습니다. 김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전부 다 밥상에 있던 건데 저는 몰랐네요. 보약보다 더 든든하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약국에 가지 않아도 밥상 위에 이런 보물이 이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조합을 잘하면 흡수율이 배가 되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 조합이 좋은 궁합을 이루고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이라는 세 가지 보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혼자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움직여야 진짜 효과를 냅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 시금치의 비타민C가 건새우 속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건새우 시금치 볶음 한 접시가 완벽한 단백질 칼슘 보충식이 됩니다. 황태와 무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황태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황태무국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조합입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 속 오메가3가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나물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자주 드신다면 칼슘 흡수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짠 콩자반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늘립니다. 검은 콩의 좋은 효과를 반감시키는 대표적인 예죠. 단백질과 커피,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한 30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밥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게 흡수를 방해하는 거였군요. 네,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좋은 궁합으로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두세 배가 되고 잘못된 습관이면 절반도 못 챙깁니다. 저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원리와 좋은 조합까지 알게 되셨으니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2주 식단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4일만 따라 하셔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뀌는 2주 식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이제 원리도 아셨고 좋은 음식 조합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김정자 할머니에게 2주 실천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1주차 목표는 기초 체력 회복과 소화 적응입니다. 아침 황태국으로 시작하세요. 황태 한 마리를 우려낸 국에 무와 대파를 넣으면 단백질과 소화 효소가 동시에 보충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점심 검은 콩밥을 드세요. 쌀과 검은 콩을 7대3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혈관, 건강과 근육 합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 건새우 반찬을 곁들이세요. 첫날은 건새우 볶음, 둘째 날은 건새우 무침, 셋째 날은 건새우전처럼 다양하게 드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2주차 목표는 근육 합성 가속화입니다. 아침 황태죽이나 황태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단백질 농도가 더 높고 소화가 쉬워 어르신들께 적합합니다. 점심 검은 콩 두유나 검은 콩 비율을 높인 콩밥으로 단백질 밀도를 높입니다. 저녁 건새우 요리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세요. 오메가3와 아연, 단백질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근육 형성이 빨라집니다.
변화는 일찍 찾아옵니다. 마이너스 5일차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덜 무겁습니다. 마이너스 10일차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마이너스 14일차 아침에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10년 전 내 몸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당부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 2주, 가능하다면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밥상 위에 건 새우 황태 검은 콩입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국에 갈 필요가 없네요. 제 밥상에 답이 다 있었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지팡이에 의지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건강이고 건강은 곧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챙기셔도 10년 전 근육과 기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근육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과 운동 없이도 근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